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이플 월드 클라이언트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러니까 즉 VS 코드에서 이제 엠로아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제작했었던 영상 중에 로컬 워크스페이스에서 형상 관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그리고 엠로아 익스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제 코드 편집기고, 그리고 엠로아 익스텐션은 이제 VS 코드에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개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벗어나서 이제 외부 편집기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이 엠로아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S 코드에서 엠로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 엠로아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엠로아가 뭐냐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 엠로아 언어는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쓰이는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로아는 이제 일반적인 루아 구문이랑 비슷하지만 메이플 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연동이 되도록 해주는 이제 추가적인 문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엠로아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엠로아 익스텐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 사용하기 이전에 VS 코드에서 월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로컬 워크스페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VS 코드에서 엠로아로 스크립팅이 가능합니다. 월드를 로컬 워크스페이스로 설정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이 카드로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월드를 로컬 워크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엠로아 익스텐션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이제 로컬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VS 코드로 해당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엠로아 익스텐션을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어떤 파일을 추가를 하느냐, 엠로아 파일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 컴포넌트 이름을 이렇게 마이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마이 컴포넌트가 추가되었고, 여기서 만약 이벤트 타입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my new 이벤트라고 하면은 여기 똑같이 my new 이벤트라고 하는 엠로아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my 컴포넌트 파일에다가 이제 어떤 걸 해줄 거냐면은 정의문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문이란 뭐냐,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사용하던 이제 프로퍼티,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익스텐드도 있었죠.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주고, 여기다가 뭐 스트링 타입, 뭐 이름은 네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뭐 메서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함수를 하면은 뉴로 해주고, 이렇게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럼 on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엠로아 익스텐션에서는 키보드만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도 설정을 해보면 여기서 그냥 컴포넌트가 아니라 힛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까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그리고 메서드,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컴포넌트의 익스텐드까지 전부 다 정의문을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트리뷰트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란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이제 스크립트의 동기화, 그리고 실행 제어,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등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어떻게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했느냐, 이렇게 프로퍼티를 보시면 여기서 마우스 클릭으로 이 동기화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실행 제어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로 여기 점 3개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실행 제어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엠로아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마우스 클릭 없이 코드 작성만으로만 저러한 어트리뷰트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골뱅이를 눌러주시고 이제 사용할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프로퍼티에
동기화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싱크라고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를 동기화한다 라고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행 제어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실행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서드 위에다가 골뱅이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2라고 눌러주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게 실행 제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눌러준 다음에 포괄호를 열고, 그리고 안에다가 스트링으로 이 어떤 공간에다 할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클라이언트로 하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클릭 없이 키보드 작성만으로만 이렇게 실행 제어 공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의 경우는 이제 이벤트 샌더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변경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로컬 플레이어한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스트링 값에다가 어떤 걸로 변경을 할 것인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외에도 다른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메이커에서 프로퍼티 에디터를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프로퍼티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밑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각각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표시를 해줄 것이냐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냐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선 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my 컴포넌트에 my nam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보이지 않게 VS 코드에서 편집을 해보면, 그래서 골뱅이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hide from inspector 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해서 다시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까지는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표시되는 이름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걔는 여기서 display name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스트링으로 표시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프로퍼티에서는 네임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디스플레이 되는 이름은 이제 플레이 네임이라고 표시되게끔 설정을 해줬고, 메이커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면 얘는 my name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설명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오게 하는 거는 여기 디스크립션이라고 선택을 해주고, 여기 안에도 똑같이 스트링 타입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이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라는 설명문을 추가를 해줬고, 얘를 다시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보면 딱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플레이어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프로퍼티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티저 타입의 프로퍼티를 한 개를 추가를 해줬고, 지금 보여드릴 어트리뷰트는 이제 맥스 밸류 어트리뷰트랑 민 밸류 어트리뷰트입니다. 먼저 이 맥스 밸류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골뱅이 맥스 밸류라고 사용을 해주고, 가로값에다가 인티저 타입이니까 인티저 타입의 맥스 밸류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1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가 있으니까 민 밸류도 있겠죠. 이렇게 민 밸류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안에다가 최소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10이랑 5를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이 new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값을 10이라고 하고 이렇게 좌우로 막대를 움직이면은 아까 엠로아 익스텐션에서 설정했었던 최소값 5에서 최대값 10으로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델타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델타 어트리뷰트는 방금 전에 설정했었던 여기다가 델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사이에다가 간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이 좌우 버튼 왔다 갔다 할 때 그 간격을 정해주는 건데, 여기서 2라고 적어주고 알기 쉽게 민밸류는 0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델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0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8, 6, 4, 2, 0 이런 식으로 2의 간격을 두고서 좌우로 움직였을 때 2의 간격을 두고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렌트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최대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글자의 길이니까 여기 스트링 타입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최대 글자 수를 4글자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메이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맥스 랭트 어트리뷰트를 설정한 이 플레이어 네임이 총 최대가 4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글자를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까지는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만약 여기서 5개를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4개의 글자를 넘어선 안됩니다 라고 안내 문구까지 뜨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프로퍼티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에 들어가는 이 어트리뷰트들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스크립트의 타입을 설정해주는 어트리뷰트를 알아볼 건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골뱅이를 눌러서 사용을 했는데 이 화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 컴포넌트도 골뱅이를 사용을 하고 나서 뒤에 컴포넌트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컴포넌트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컴포넌트가 아니라 로직으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로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얘를 뭐 이벤트로 설정을 하겠다 아니면은 BT 노드로 설정을 하겠다 아니면 뭐 스트럭트 그리고 아이템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첫 줄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스크립트의 타입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어노테이션 기능인데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 엠루아 익스텐션 역시 어노테이션을 똑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이픈을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타입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스트링 타입인데 여기서는 얘를 그냥 any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my name은 스트링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any 타입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a는 any 타입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파람 어노테이션인데 이 파람 어노테이션은 대상이 되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해서 이 스크립트 어시스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함수의 정의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얘는 테스트라는 함수이고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는 테스트 파람이라는 매개 변수인데 현재 any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파람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파람의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티저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이제 리턴 어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얘는 이제 대상 함수의 반환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 함수의 정의문 그리고 메서드의 정의문에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문에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리턴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리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크립션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 어노테이션은 이 VS 코드에서 툴팁에 표시할 설명문을 명시할 때 사용을 하고 스크립트 정의문, 프로퍼티 정의문, 그리고 메서드 정의문,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정의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 이 함수 앞에다가 디스크립션 어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여기다가 코드 테스트를 위한 메서드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my 펑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위에서 작성한 것처럼 코드 테스트를 위한 메서드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엠루아 익스텐션의 첫 번째 기능인 엠루아 작성 기능을 알아봤는데 가장 먼저 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퍼티 그리고 메서드, 이벤트 핸들러 등 각각 정의문을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무엇이다, 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프로퍼티 경우에는 뭐 동기화라든지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표시되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최대값, 뭐 최소값 그리고 이 값의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 제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샌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크립트도 얘를 컴포넌트로 사용할 것인지 이벤트로 사용할 것인지도 이 어트리뷰트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디프리케이티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실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더 이상 오버라이드 되지 않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 타입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프로퍼티나 할당문의 타입을 일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파라미터 어노테이션으로 대상이 되는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 리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대상이 함수의 반환 타입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두 번째인 코드 편집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코드 편집 기능인데, 가장 먼저 딱 화면을 봤을 때 이 스크립트, 그리고 마이 컴포넌트, 익스텐드, 그리고 이 스트링 타입들 전부 다 글씨의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구문 강조 기능으로서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팅, 시네마틱 하이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으로 이제 이 엠루아의 구문을 분석하고 의미를 추론하여 이제 컬러를 입혀서 가독성을 높여주는데, 딱 보시면 주황색인 경우에는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리고 어노테이션이나 그리고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서 딱 봤을 때 얘가 어떤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코드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셀프에서 점을 찍게 되면은 여기서 표시 가능한 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n까지만 쳐도 new 밸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사용 가능한 심볼들을 추론을 해서 이제 후보를 선택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동 완성 후보들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메이커랑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후보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엔티티 아이디나 모델 아이디를 적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 다시 접속을 해서 엔티티 아이디나 모델 아이디를 복사를 해오는 게 아니라 이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분석을 해줘서 그래서 적합한 엔티티 아이디나 모델 아이디를 이 컴플리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이런 식으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엔티티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엔티티 하나를 골라주면 이렇게 엔티티 아이디를 가져와 주고, 그리고 이 엔티티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분석을 해서 모델 아이디를 가져와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특수한 인수에 대한 컴플리션인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이벤트 샌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인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인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컴플리션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실행 제어 공간인데, 여기도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실행 제어 공간은 클라이언트 온리, 그리고 멀티캐스트 서버, 그리고 서버 온리 이렇게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코밋 캐릭터 서포트라는 기능인데, 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로컬 B를 사용한다, 셀프하고 여기서 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 가능한 후보들을 띄워주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엔티티 A니까 여기서 엔티티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셀프 하고서 콜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함수를 호출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콤마나 그리고 콜론을 사용을 했을 때 뒤에다가 입력 가능한 후보들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기능은 이제 설정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켤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밋 캐릭터 서포트 기능은 컨트롤 시프트 X키를 눌러서 엠루아에서 세팅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해당 기능을 온오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코드 스니펫 기능입니다. 얘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려고 하는 코드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 힛 컴포넌트를 그냥 컴포넌트로 작성을 할 때 여기서 C5라고만 적었는데 가장 위에 컴포넌트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기능이 코드 스니핏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메서드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m2라고만 쳐도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밑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엔터만 누르면 메서드가 추가가 되고, 여기서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것을 반환하냐, 반환 타입을 설정해주고, 여기서 또 탭 버튼을 누르면 그 함수의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탭을 눌러서 안에다가 어떠한 외계 변수를 추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 스니핏을 선택해서 코드 조각을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탭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에서 의도하는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스니핏은 엠루아 타입 스니핏이랑 그리고 클래스 멤버 스니핏이 있는데, 이 엠루아 타입 스니핏은 여기다 만약에 컴포넌트를, 이 새로운 파일을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C를 누르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컴포넌트에 필요한 게 전부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로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로직 또한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또한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BT 노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엠루아 타입을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 멤버 스니핏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작성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메서드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러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코드 편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이 VS 코드에서 엠루아 익스텐션을 사용을 했을 때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세 번째 기능은 코드 탐색 및 분석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디버깅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코드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읽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고투 레퍼런스입니다. 얘는 해당 심볼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찾을 때 사용을 하고, 이 심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고투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심볼을 클릭을 해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바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고투 레퍼런스를 누르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단축키는 Shift 12를 눌러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Find All Reference입니다. 얘를 똑같이 심볼을 클릭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Find All Reference를 누르게 되면 해당 심볼의 모든 참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y Component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심볼을 클릭을 하고 Shift Alt F12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Go to Definition인데, 얘는 해당 심볼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이 심볼을 클릭해서 우클릭을 눌러준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Go to Defini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기능도 앞에서랑 똑같이 단축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해당 심볼을 클릭을 해주고 F12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Go to Type Definition인데, 해당 심볼 타입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이 심볼을 클릭을 해서 Go to Type Definition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니까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서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기능은 Go to Type Definition인데, 해당 심볼의 타입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 똑같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Go to Type Defini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은 Rename 심볼이라는 기능입니다. 얘는 참조된 모든 심볼의 이름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New Value를 변경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얘가 사용되고 있었던 이 해당 심볼이 사용되고 있던 곳은 전부 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할 심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여기다 리네임 심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타이거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밑에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도 똑같이 앞에서처럼 마우스 우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F2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이제 도큐먼트 심볼인데, 그거는 여기 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게 하이, 그리고 얘는 NTTA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표시되는 얘를 클릭을 해주면 현재 문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심볼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볼을 찾을 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이제 개발자 센터로 이동이라는 기능인데, 얘는 이 심볼을 클릭해서 우클릭을 해서 Open API Reference 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심볼의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개발자 센터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세 번째 기능이었던 코드 탐색 및 분석 기능을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주로 레퍼런스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디피니션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이름을 변경할 때 한 번에 변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심볼이 해당 문서에 어떤 심볼들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코드 어시스턴스 기능입니다. 이제 이 기능은 크리에이터가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가장 첫 번째 기능으로는 호버 기능입니다. 호버 기능은 이렇게 마우스를 심볼 위에다 올리는 경우에 이제 해당 심볼의 정보들을 툴팁으로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myName은 프로퍼티고 스트링 타입이고 그리고 이름은 myName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도 이 A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any 타입의 A다. 여기서 high를 똑같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프로퍼티의 인티저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해당 심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타입인지 등 이제 해당 심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히트 컴포넌트에다가도 대보면 이 히트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이제 인레이 힌트라는 기능인데 이 인레이 힌트라는 기능은 이 멤버의 오버라이딩 여부 및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나 아니면 뭐 반환 타입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인레이 힌트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추가로 주는데 이 화면에서 예시를 들자면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npc1 이라고 하는 게 인레이 힌트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만 보면은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 얘가 npc1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인레이 힌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그니처 헬퍼 기능인데 얘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할 때 함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그니처를 표시해서 크리에이터가 이 파라미터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오버로딩 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방향키 위에 아래키를 눌러서 원하는 시그니처를 찾으신 다음에 함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이 시그니처 헬퍼를 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기능인 코드 어시스턴스 기능을 알아봤고 여기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해당 심볼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얘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인레이 힌트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어떠한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 시그니처 헬퍼를 통해서도 이 함수를 더 쉽게 완성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코드 오류 진단 기능입니다. 이 코드 오류 진단 기능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심각도로 사용자한테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진단을 해주는데 이 진단 내용은 이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밑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우측 상단에 이 토글 패널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블럼에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얘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기도 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오류 진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코드를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닫혀있는 도큐먼트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 컴포넌트는 열려 있으니까 얘를 확실하게 진단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닫혀 있는 다른 도큐먼트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도큐먼트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 즉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인 여섯 번째 설정 및 확장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설정 기능, 그러니까 엠루아 익스텐션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엠루아 익스텐션에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세팅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믹 캐릭터 서포터 이렇게 온오프 해줄 수 있는 설정 창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에 대한 세팅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콘텍스트 메뉴인데 여기 왼쪽에 익스플로어 메뉴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타입의 엠루아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엠루아를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랑 이 엠루아 익스텐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폴더를 공유를 해서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러가 생길 수 있고 이 심한 경우에는 백업을 남기지 않는다면 작업한 파일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화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동기화는 이 익스텐션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작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메이커로 동기화를 해줄 때는 이 메이커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이 리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수동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VS 코드에서 이 마이네임의 이름을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뒤에
저장을 해주면 지금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제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이제 VS 코드로 동기화를 시켜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게 되면 VS 코드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로컬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위에는 리프레시는 로컬 워크스페이스에서 변경점이 있는 파일에만 이제 메이커에서 새로 고침하고 불러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리임폴트는 이제 개별 스크립트 또는 이제 데이터셋 엔트리의 로컬 변경점을 메이커에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리임폴트 올은 로컬 워크스페이스의 하이어라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파일을 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파일만 불러왔는데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리임폴트 올을 시도해서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일을 불러온 뒤에 월드를 재로딩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커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을 때 이제 이름을 변경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셀프 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 중일 때 VS 코드로 돌아가서 이 해당 스크립트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블럼에 문제가 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 컴포넌트랑 이 마이 현재 M을 지었기 때문에 코포넌트죠. 두 개가 같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같게 해주면 해당 문제는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VS 코드에서는 그 해당 스크립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키워드인데 이 익스텐션에서 이 키워드를 현재 잘못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메이커를 열게 되면 여기서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엠로아 변환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알림 팝업창이 오류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이 엠로아 창으로 돌아가게 되면 방금 전에 잘못 입력했었던 이 클라이언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VS 코드랑 그리고 엠라 익스텐션이 어떤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았고, 그리고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는 코드 작성 기능, 그리고 코드 편집, 그리고 코드 탐색 및 분석, 그리고 코드 어시스턴스, 그리고 오류 진단, 그리고 설정 및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 엠라 익스텐션을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